뼈 이식을 왜 이렇게 환자분들이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형물 싫죠. 전들 보형물이 좋아서 넣겠어요. 자가뼈라는 게 참 이상적이긴 하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에 저희 업계에서는 센세이션 했던 게, 가슴을 수술하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작아서. 가슴을 키우는데, 내 지방을 빼서 가슴을 키운다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보형물 수술을 주로 하던 선생님들조차도 가슴 지방으로 이식을 해서 대용량 지방을 이식해서 가슴 수술하는 게 한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보형물 사용량이 굉장히 처음에 한 2, 3년 줄었다가 그 다음에 지방 이식으로 가슴 수술한 거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염증이 있었고 또 가슴을 너무 키우려다 보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넣게 되고 그래서 지방이 살지 않고 거기서 기름 덩어리로 종양처럼 만들어지는 오일시스트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지금의 최근에 이제 지방 이식은 가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형물로 일단 큰 볼륨을 만들고 피부가 얇아서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보형물의 경계가 보여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소량으로 지방 이식을 하는 걸로 이제 트렌드가 셋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뼈 수술에 있어서 뼈 이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뼈의 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잖아요. 그럼 겉모습의 문제는 뼈의 모습 플러스 싸고 있는 피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매끈했던 45도가 왜 이렇게 불룩해졌냐는 거죠. 물론 광대가 들어가서 이 경계 부위가 보이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꽤나 크고요. 하지만 피부가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이런 불룩함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뼈 문제는 뼈로 풀고 살 문제는 살로 풀어야 된다. 재건 수술이라는 게 겉모습을 100%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대부분 큰 비용을 들여서 뼈 수술을 다시 하는데 왜 모양이 있다오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뼈 문제와 살 문제가 함께 있는데 뼈 문제로만 이걸 다 풀려고 하면은 뼈를 요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자분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 함모를 없애려고 치면요. 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만졌을 때 여기가 혹처럼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필요하고 내가 원칙적으로는 뼈 문제는 뼈로 풀고 살 문제는 살로 푼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재건 수술을 하면 내 얼굴이 말짱해지겠지라는 생각에 하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형물이니까 보형물은 싫어 내 뼈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내 뼈를 선택하지만 현실은 어떻냐면요. 내 뼈라는 거는 100%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해놨다고 칩시다. 아주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 뼈가 생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흡수가 일어나고 일부는 뼈가 생성이 되면서 뼈가 울퉁불퉁해지게 돼요. 지금 환자분 뼈 모습 보세요. 이식한 뼈가 여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매끈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빨 파먹은 듯이 이렇게 파인 부분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홈처럼 생긴 부분도 보이죠. 이렇게 경계 부분에서 뼈가 흡수되고 생기고 하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또 하나 단면에서 보면 광대에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됐다는 게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갖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지금 겉으로 이렇게 CT로 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요거 뼈예요. 뼈가 생긴 거 맞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식한 뼈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다 하얗게 생겨야지 이식한 뼈가 제대로 생착이 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한 뼈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자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는 수질골이라고 해서 메로우라고 해요. 애기 뼈가 생겼다. 여기는 성숙한 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우리가 피질골이라고 하고요. 뼈 사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걸 해면골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뼈에는 이렇게 겉에 콜텍스라고 해서 피질골이 있고 이렇게 좀 회색으로 보이는 이런 뼈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골수라고도 하고 메로우라고 보통 얘기하고 한국말로 수질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수질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뼈는 모든 이제 바이올로지가 그런데 애기 같은 애가 커서 성장을 해서 성숙한 머시기가 돼요. 근데 이 성숙한 머시기가 다시 애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애가 없던 애가 새로 생겨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흐름인데 이 방향으로만 가지 이거를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성숙한 세포를 줄기세포로 변환하는 이런 역분화라는 거를 화학 처리를 통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은 이러한 역분화 방향은 일어나지 않고 정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이식한 뼈가 이게 성숙한 뼈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아기 뼈가 생겼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커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흉살 조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뼈가 벌어져 있던 이 부분에 이렇게 차 있는 거, 이것도 수질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스카티슈라고 해가지고 그냥 흉살이에요. 그렇다면 뼈를 이식을 이만큼을 해줬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뼈를 이만큼을 넣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큼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다 꽉 채워서. 근데 요런 게 나중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봤더니 요렇게 겉에는 뼈가 생기고 여기 안쪽에는 뭐 이상한 게 생겨 있더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생겨 있더라. 이건 흉살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요 느낌, 요 녀석은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뼈가 생긴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마도 흉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예전에 있던 뼈의 모습이고요. 요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애기 뼈냐? 수질이냐? 아니에요. 얘는 그저 스카티슈라고 해서 우리가 뼈 사이에서 이렇게 흉살처럼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른 애인데 요거를 수질골이라고 말하고 뼈가 생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는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하얗게 겉에 생긴 건 뼈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도 스카티슈가 아닐까, 흉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또 한 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실리콘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런 데다 실리콘을 넣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여기서 뼈가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실리콘을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생성된 뼈니까 이게 실리콘 주변으로도 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흉살 조직 주변으로 뼈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지 이식한 뼈가 잘 생착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모양 자체도 이걸 매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계 부분, 이런 부분까지 10개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 보면은 우둘두둘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뼈가 어디는 생기고 어디는 흡수되고 막 이러면서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경계 부위에 이렇게 파먹은 듯한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뼈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가 생기고 어디는 안 생길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환자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 저도 웬만하면 그러고 싶지만 실제로 많은 데이터, 많은 CT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자가뼈 이식을 했을 때 물론 겉에 뼈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뼈 이식을 할 때 단단하게 생기는 뼈 모습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겉에만 하얗게 생기고 속에는 까만 흉살이 찬다? 그렇다면 또 그 모양도 내가 이식한 모양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특히나 얇은 부분은 거의 흡수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울퉁불퉁하고 지그재그 패턴을 갖는다. 그랬을 때 얼굴뼈에 적용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관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개업가에 있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할 때 이걸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뼈 이식해서 매끈해질 줄 알았는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이올로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도 자가뼈로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못 봤거든요. 문제는 위치가 일단 정확치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방변이가 생겼다는 거. 이런 부분 보시면 이런 부분은 안 생긴 거거든요. 흡수되고 울퉁불퉁한 거 이렇게 찌글찌글한 게 보이잖아요. 제가 뭐 이런 케이스를 지금 한 수십 케이스 정도 모아놓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수술들은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또 환자분들이 자가골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상태에서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이 부분을 갈아낸다 했을 때 갈아내면은 안에 흉살만 남아나지 겉에 피부 껍데기만 날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뼈 이식한 게 다 날아가야 돼요. 왜? 요거 갈아낸다는 거, 요 두께 지금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뭐 한 1mm나 될까요?
제가 확대를 크게 해서 한번 재볼게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mm 정도 측정이 돼요. 1mm가 채 안 되는 얇은 뼈가 생긴 건데 이걸 갈아내면 요 속에 있는 흉살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흡수를 만들고 모양이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어떤 솔루션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저는 이 하방변이 된 거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턱관절이 앞으로 뻗어나올 때 이 녀석들 때문에 입을 벌리는데 개구장애가 발생하고 통증이 유발된다면 기능적인 면을 위해서라도 이 하방변이 된 걸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볼륨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면밀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자가골이 방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플레이트들도 방해를 하는데 이 자가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주 나이브하게는 아주 원칙적으로 접근하면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자각을 다 제거하고요. 뼈 다시 절골해서 상방 고정으로 올려놓고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최대한 붙여서 뼈를 일단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뼈가 다 안정화된 다음에 여기 볼륨 부족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또 수술을 하고 또 기다리고 나 너무 괴롭다 하시면 뭐 티타늄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두 번에 나눠서 하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한 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티타늄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 뼈를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뼈를 이동시키고 고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재료도 뼈를 이동시키면서 고정할 수 있는 재료는 티타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 뼈가 있는 ECT 상태에서 이 티타늄을 디자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의 바닥, 이걸 제거한 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은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환자분한테 완성도를 위해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이나 나 지금 괴롭고 수술 여러 번 하기 싫어하시면 이 튀어나온 자각을 이식한 거라도 좀 제거를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수술하면 나도 나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또 수술을 계획하는 게 정말 절망적이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사실 이때 광대 수술하고도 조금 후회가 돼서 22년도에 제가 뵙고 조언을 드렸었고요. 근데 또 환자분 선택이잖아요. 또 뼈 수술 내 뼈로 하면 좋겠지. 이 뼈를 다시 빼면은 보형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하신 것도 환자분 선택이고요. 하지만 결과는 그냥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분 기대랑은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제가 한다고 해서 뭐 완벽하겠어요. 다 아쉬운 부분이 좀 남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봤고 이런저런 환자들 많이 봐서 조금은 그 확률이 낮을 뿐이지 제가 해도 뭐 제가 봐도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연부 조직이 어떻게 뭉칠지 어디로 튈지 이런 것들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요. 특히나 뼈를 내가 볼륨을 얼마나 줬을 때 겉에서 보일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환자분 피부 두께, 남녀, 성별, 나이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100% 나한테 하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의료인 것 같아요.